네, 안녕하세요. 문법 마지막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파트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겹문장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그러니까 문장의 짜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오늘은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 문장의 짜임, 같은 말, 제 문장의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장의 확대라고 하는 말은 지울게요. 그리고 문장의 종류라고 하는 말로 문제가 출제되면 머릿속으로 항상 우리는 홑 문장이라고 하는 개념과 겹 문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홑 문장과 겹 문장을 나누는 이 기준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문장의 짜임에서는 문장의 개념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한 번에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홑 문장과 겹 문장을 나누는 기준점은 주어와 서술어의 수라고 봐도 되고요. 관계가 몇 번 나타나냐라고 봐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홑 문장이라고 했을 때 이 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홑 문장은 간단하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우리는 홑 문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홑 문장이다 라고 말하는 건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가 한 번씩만 나타나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겹문장에서 겹이라고 하는 글자는 문장이 겹쳐 있다라고 했을 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또는 주어와 서술어의 숫자가 2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장 파트에서 홑 문장은 굉장히 쉽게 분류가 된다라고 했고,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녀석과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으로 나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우리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장이 이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또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를 이어진 문장이다. 주서의 순서로 나온다. 반면에 문장은 문장인데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안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는 문장이 있다면 그 안에 안겨있는 안긴 문장이란 녀석도 존재할 거고, 결국 얘는 기존의 전체 문장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문장 안에 안겨있는 또 다른 문장이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는 문장은 주주서서의 관계가 나오고 이어진 문장은 주서주서의 관계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이어진 문장에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라고 했냐면 앞문장이다. 같은 말 먼저 오는 문장이다라고 해서 얘를 선행절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럼 뒤에 오는 얘는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뒤에 오니까 뒷문장이라고 할 거고, 같은 말로 선행의 반대말 후행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복습이나 공부를 꼼꼼히 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없겠지만 왜 갑자기 절이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잠깐 고민해 보시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사절, 관형절, 인용절이라고 했을 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하는 글자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절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바꾼 거고, 뒤라고 하는 글자를 후행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뒷문장이라는 말과 후행절이라고 하는 말이 왜 같은 말이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구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는 문장이 지난 시간에 굉장히 볼 게 많았다라고 말하면서 5가지가 있다. 명사절, 관용절, 인용절, 서술절, 부사절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건 이어진 문장이에요. 이어진 문장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래 볼게요. 겹문장 중에서 둘 이상의 혼문장이, 이 둘 이상의 혼문장이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주어 서술어가 하나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 주어 서술어가 있네요. 그럼 얘를 우리가 하나의 혼문장이라고 할 거야. 그럼 결국 둘 이상의 혼문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2번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혼문장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연결 어미에 의해. 여러분들이 당연히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는 이 연결 어미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를 하시거나 암기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이어진 문장의 종류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첫 번째 1번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2번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나올 겁니다. 갈게요.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여기서 말하는 절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해석하자? 문장이라고 해석하자라고 했으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의 뭐에 따라서, 의미관계에 따라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러면 대등과 종속을 나누는 이 기준은 뭐냐면 앞절과 뒷절의 의미관계가 되겠죠. 즉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관계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나뉘어진다 라고 기준을 세워놓고 계시면 좋겠죠. 첫 번째입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얘들아, 대등하다라고 하는 건 둘 다 중요하거나 둘 다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열, 대조, 선택에 대해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열, 대조, 선택. 됐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우리 겹문장을 따질 때 항상 주어랑 서술어를 먼저 찾아보라고 했잖아. 주어, 서술어. 그럼 일단 바람이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될 거고요. 됐어요? 서울에는 이라고 하는 것도 주어가 될 거고, 눈이라고 하는 것도 주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워드릴게요. 서울에는 주어가 될 수 없죠. 주어가 될 수 없고, 눈이라고 하는 게 주어고, 마찬가지 눈이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될 겁니다. 분다라고 하는 게 서술어가 될 거고요. 서술어가 될 거고, 온다라고 하는 말도 서술어가 되겠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서술어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일단 뒤에 나오는 것들은 주어와 서술어를 전부 다 구분해 놨고요. 주어와 서술어가 나와 있는 이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주어 서술어가 한 번씩 나와 있으니까 혼문장이다 라고 할 거고, 앞에 볼까요? 비가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가 되냐면 주어가 될 거고요. 오고라고 하는 말, 오지만이라는 말, 오거나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기본 형태가 뭐냐면 오다예요. 오다. 그럼 우리 다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용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용언이 사용된 이 부분을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우리는 서술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서술어. 그럼 마찬가지야. 앞에 오는 이 슬러시를 기준점으로 이 앞에 오는 얘네들을
당연히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혼문장이라고 할 거고, 앞에 오니까 앞문장이다 또는 앞절이다 라고 설명할 거고, 뒤에 오는 것들을 우리는 뒷문장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겠죠. 여기까지는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바탕으로 적어도 세 가지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2번 이상 나타난 겹문장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찾을 수가 있을 거고, 순서를 보시면 주, 서, 마찬가지 주, 서의 순서니까 위에 나와 있는 주, 서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것은 겹문장 중에서도 이어진 문장이다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래 보자. 비가 오다에서 다가 사라지고 고라고 하는 녀석이 결합이 됐죠. 마찬가지야. 비가 오지만에서 지만이란 녀석이 추가가 되고 오거나에서 거나라는 녀석이 추가가 됐어요. 이 세 가지 모두 다가 생략된 자리에 들어온 이러한 녀석들을 뭐라고 하냐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항상 연결어미가 나타나고, 이 연결어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볼게요. 그럼 잘 보세요. 부산에 얘들아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부산의 날씨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 거지 앞에 게 중요하고 뒤에 게 중요하다, 또는 앞에 있는 이유 때문에 뒤에 있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또 부산에 비가 오고 서울에 눈이 내려오는 건 앞문장과 뒷문장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위에서 봤던 첫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도 관련성은 없겠죠. 그것처럼 부산에 비가 오고 서울에 눈이 오는 건 관련성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날씨가 다르다라고 하는 지역별 날씨 정보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지 두 가지를 연결짓고 있지 않으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또 부산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것이다. 그럼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건 아무런 연관성이 없죠. 비 오거나 눈이 오는 거지 비가 와야 눈이 온다, 또는 비가 왔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거야, 이러한 마찬가지 관련성은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문장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더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문장.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문장이 있대요. 그럼 길다라고 하는 거나 인생은이라고 하는 것과 예술은이라고 하는 것의 문장 성분을 먼저 따져보셔야 될 텐데 인생은이라고 하는 거 주어, 예술은도 주어가 되겠지. 그럼 적어도 주어 앞에서 문장이 끊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겁니다. 또 길다라고 하는 건 다로 끝났으니까 서술어가 될 거고, 짧고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원래 어떤 형태였을 거냐면 짧다라고 적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다가 사라지고 고가 들어가면서 짧고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기억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다 얘들아? 연결어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짧고라고 하는 것을 마찬가지 서술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들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짧은 거랑 예술이 긴 거랑 관련성, 즉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없어요? 당연히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기 때문에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대등과 종속을 구분하는 방법을 뒤에서 최종적으로 공식처럼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 대등적 연결 어미에 의해 실현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외워야 된다? 대등적 연결 어미를 외워야 된다. 아래 보시면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하고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잠깐 먼저 해드린다면 대등적 연결 어미가 주로 어떤 것이 쓰이냐면요. 고, 며, 지만, 뭐 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대등적으로 이어진 연결 어미에 의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등적 연결 어미라고 하는 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뭐뭐든지라고 하는 연결 어미를 사용해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뭐으나라고 하는 말을 써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 와와 과라고 하는 글자를 써도 대등적인 연결 어미에 의해 실현된 문장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소화가 가능하시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종속적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겠죠.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의미상 연관성, 같은 말 의미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상 연관성과 의미상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앞문장과 뒤에 오는 뒷문장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논리로 가면요. 당연히 종속적인 연결 어미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죠? 근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외울 때는요. 좀 조건이 많아요. 보시면 조건, 원인, 양보, 의도, 배경, 사건이라고 하면서 기준점이 굉장히 많고 적혀 있는 거 볼까요? 면이라고 하는 글자, 아서라는 글자, 아도라고 하는 글자, 려고라는 글자, 는데라고 하는 글자, 자마자라고 하는 글자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연결 어미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서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뭐 은이 또는 니라고 하는 말도 될 거고, 조건은 면도 되고요. 리을수록 너가 운동을 할수록 건강해질 거야, 뭐 이런 말들 있죠. 또는 먹을수록 살이 찔 거야, 뭐 이런 말들도 있을 거고요. 양보라고 하는 것은 너가 공부를 안 할지언정, 뭐 이런 말도 옛날에 쓰던 말이지만 알고 계시면 좋아요. 또는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중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도에서는 려고도 있고요, 러도 있어요. 또는 뭐 으러,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죠. 려, 러, 으러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두 번째 게 확실하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주어가 될 거고요.
젖었다라고 하는 건 문장에 뭐가 될 거냐면 서술어가 될 겁니다. 비가라고 하는 말은 문장의 주어가 될 거고요. 뒤에 주어 서술어 앞에서 끊는 것은 앞에서 연습했던 거니까. 그럼 당연히 땅이 젖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가 있으니까 혼문장이 될 거고, 뒤에 오는 문장이니까 뒷문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이 와서라고 하는 녀석을 분석을 해보시면요, 와서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 형태는 위아래 나와 있는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오다라고 하는 게 기본 형태였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용언이라는 품사가 될 거고,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서술어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라고 하는 녀석이 사라져버리고 아서라고 하는 녀석이 결합해서 와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연결어미만 놓고 봤을 때 아서라는 게 쓰였으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잘 보세요. 땅이 젖은 이유는 앞에 오는 비가 왔기 때문에 라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다?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랑은 완전히 별개 내용이 되겠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부산에 비가 오는 것과 서울에 눈이 오는 것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날씨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땅이 젖은 이유는 비가 왔기 때문에 라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설명을 해요. 됐죠?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예를 들어볼게요. 문장을 한두 개씩은 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데 좋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까요? 내가 아픈데 어머니는 나가셨다.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갈게요. 내가라고 하는 게 문장의 주어다. 어머니는 이라고 하는 게 문장의 주어다. 나가셨다라고 하는 게 문장의 서술어다까지는 여러분들이 찾으실 거고, 됐죠? 새로운 주어가 나오면 앞에서 한번 끊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뒷부분은 뒤에 오는 문장이니까 당연히 뒷문장이다, 뭐 후행절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고, 반면에 앞에 나와 있는 예를요,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앞에 나오기 때문에 앞문장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일단 아픈데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형태가 뭐라고 했어, 얘들아? 아프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용언이라고 설명할 거고,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픈 대로 바뀌었으니 얘는 기존 문장에서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도 마찬가지야. 추서의 관계를 나오고 있으니까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주어와 서술어의 위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어미를 생각하지 말고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관성만 놓고 봅시다. 내가 아픈데 어머니는 나가셨다라고 말한다면, 됐어요? 내가 아픈데 어머니 나가셨다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나가신 것과 내가 아픈 상황은 의미상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즉 어머니가 나가신 상황, 어머니가 나가신 배경을 알려준다라는 의미상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겹문장 중, 이어진 문장 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구나 라고 해도 되고요. 만약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했던 거 있죠? 장치를 외워라. 그럼 여기서는 아프다가 아픈 데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니은 대라는
연결 어미가 사용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아래 제가 적어드린 거에서 니은데 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가 는데 라고 적어도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니은데 라고 적어도 상관없으시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에 연결어미가 쓰였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연결어미가 쓰였으니까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라고 설명하셔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정리가 돼 있네요. 하단 부분에 연결어미의 종류라고 해서 여기 정리되어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되는데 구분을 도와드리면 나열, 대조,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나머지는 전부 다 빨간 색깔로 표시해 드릴게요. 빨간 색깔로 표시하는 것들은 전부 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암기에 자신이 없거나 의미 파악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방법을 쓰시면 되냐면 지금부터 갑니다. 팁. 대등과 종속을 구분하는 방법. 얘를 쓰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지금 또 어렵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얘를 쓰시면 굉장히 쉽게 풀리니까 반드시 사용하세요. 1번 앞문장과 뒤에 오는 뒷문장의 순서를 바꾼다. 바꿨을 때 말이 된다, 즉 성립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A는 공부하고 B는 자고 있다. B는 잔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뭐로 하지? 비가 와서 날이 춥다. 똑같이 가볼게요. A는 주어, B가 주어, B는 주어, 날이 주어, 잔다, 서술어, 춥다, 서술어죠. 그럼 공부하고라는 말과 와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부하다. 그런데 하다에서 다가 사라지고 고가 붙었다. 오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오다란 뜻인데 오다라고 하는 말 뒤에 아서가 붙었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방금 앞에서 보고 왔던 걸 가볍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원래 공부하다, 원래 오다였으니까 이 두 개 다 모두 서술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주어의 관계가 나왔으니까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건 쉽게 찾을 거고요. 항상 두 번째 주어 앞에서 끊어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꾼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여드릴게요. B는 이라고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먼저 적을 거야. 그런데 연결어미라고 말하는 이 고라고 하는 것과 아서라고 하는 말은요, 절대로 다른 말로 바꾸시면 안 되고 그대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 B는 자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고를 썼으니까 그대로 고를 써야 된다고요. 똑같이 A는 공부한다. 똑같이 날이 추워서 비가 왔다 또는 비가 오다라고 바꿔도 상관없죠. 그럼 보세요.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꿨더니 보자.
B는 자고 A는 공부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로 바꾼 문장은 기존의 문장과 의미가 동일하게 유지되죠. 결국 A는 공부하고 있고요. B는 자고 있대. 근데 B는 자고 A는 공부한다라고 말한다면 결국 두 가지 문장의 의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문장의 의미가 성립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거라고. 얘는 문제가 없어요. 반면에 비가 와서 날이 추운 거죠. 그런데 날이 추워서 비가 왔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럼 겨울에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눈이 아니라.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성립하고 두 번째 문장은 지금 성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을 하는 문장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대등. 공식이야. 어디서는 성립하는 공식이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성립하지 않는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됐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우리 항상 방법을 여러 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했다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장. 두 문장 중 하나를 다른 문장 속으로 이동시켰을 때 성립하는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대등과 종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문장 중 하나를 다른 문장 속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위에 나와 있는 예문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 보자. 비가 와서라고 하는 문장을 뒤에 나와 있는 문장 속으로 집어넣을 건데요. 다른 문장 속으로 이동할 때는 다른 문장의 주어 뒤로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비가 와서라는 문장을 뒤에 문장으로 이동시킬 때 날이라고 말하는 주어 이 뒤로 살며시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 되냐면 날이 비가 와서 춥다라는 말이 될 거야. 날이 비가 와서 춥다. 그럼 얘는 이동을 시켰을 때 문장의 의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성립한다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야, 날이 비가 와서 추워. 말이 되잖아요. 반면에 A는 공부하고라고 하는 문장을 뒤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이동시킬 때는 뒷문장 주어에 바로 뒤로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럼 보세요. B는 A는 공부하고 잔다. 상대적으로 이동시켰을 때 말의 의미가 성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두 문장 중 하나를 다른 문장 속으로 이동시켰을 때 성립을 한다. 이럴 때는 뭐가 되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고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등과 종속을 구분할 때 총 몇 가지 방법을 써야 되냐면 정리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일단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대등과 종속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 두 문장 중에 하나를 다른 문장 속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동시키는 문장은 다른 문장의 주어 바로 뒤로 이동시켜야 된다. 말이 되면 종속이다. 말이 안 되면 대등이다. 두 가지. 마지막, 의미상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즉,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보고 종속인지 대등인지 구분해야 된다. 세 번째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연결 어미의 종류를 파악해서 대등과 종속을 구분한다. 즉, 이어진 문장에서 방금 저희가 몇 개를 체크했냐면 1번, 2번, 3번, 4번 총 이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모든 문제에서 막힘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네 가지 방법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아는 문장보다도 더 가볍고 쉽게 이어진 문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 파트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여러 번 듣고 안 듣고도 중요하고요. 본인이 암기하는 건 더 중요하겠죠. 내용 같은 거 보시고 여러분들 시험 대비 교재에 옮겨놓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뒤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깔끔하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의 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은요, 어렵지만 암기부터 꼼꼼하게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외우시고 복습 안 돼 있거나 대충 하시는 분들은 마음 먹고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기말고사 들어가서 문법만큼은 굉장히 편하게 시험 대비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